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에 관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이라고 생각만 하면 뭔가 들뜨고 맛있고 친절하고 덥고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별탈 없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미소만 주는 나라였으니까 얼른 회복해서 밝은 미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태국 다이어리 여유와 미소를 적다입니다. 막연한 태국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하게 혹은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민족.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국은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북서쪽으로는 미얀마, 남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도 모양을 보면 혹자는 코끼리의 머리를 닮았다 하고 혹자는 도끼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국토의 넓이가 51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남북한을 합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태국어로 타이는 자유롭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국인을 태국어로는 콘타이 또는 차오타이라고 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태국인은 간섭받기 싫어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오늘날 태국인들을 상징하는 해맑은 미소는 아마도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과 유연함에서 기인한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인의 삶 속에서 유연성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를 엿볼 수 있는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시 일반 버스 요금은 2.5바트였고 우리나라의 좌석버스에 해당하는 에어컨 버스는 5바트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버스 요금을 올려주게 되면 서민 가게에 부담을 주게 되고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 버스 운송회사들이 만성 적자를 해소하지 못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버스 회사에게 요금 인상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신차는 빨간색으로 3바트를 받고 기존의 낡은 차량은 도색을 청색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도 정전대로 2.5바트를 받도록 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 보면 새 차를 탈 경우 3바트를 내고 헌차를 탈 경우 2.5바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0.5바트를 더 내면서 새 차를 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아울러 서비스 개선 효과도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 1990년대 초반에 태국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게 안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태국에서 오토바이는 개인용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더운 나라이다 보니 길게 나 있는 좁은 골목이나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에 비교적 단거리를 이동할 때에 오토바이만큼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자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그렇다 치고 대중교통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이 쓰던 헬멧을 어떻게 쓰고 다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말레이시아를 보면 이미 안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오토바이를 탈 경우 하나같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강경하게 정책을 시행하여 원성을 사거나 정책을 백지화하는 대신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사용자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좁은 골목을 이동하는 오토바이 사용자에게는 헬멧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태국의 국호인 타이랜드에서 타이는 태국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의 땅이라는 이름보다 태국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요? 지구상의 나라들을 지역별로 무리지어 나누어 봤을 때 동남아시아 지역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도 없습니다. 일부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모두를 아우르는 한두 가지의 공통점을 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종, 종교, 풍습,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태국은 천혜의 자연을 부여받은 축복의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날씨가 덥거나 온화하고 수량이 풍부하면서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 벼농사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뻗을 만큼만 부지런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태국은 풍요의 나라입니다. 같은 농경사회라도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덜했고 생존을 위한 경쟁도 덜 치열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배경에 기인해서 태국인들은 자신의 삶이 간섭받거나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고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강요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태국은 엄격히 조직화된 집단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느슨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규, 규율보다는 대인관계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푸야이, 즉 윗사람 또는 어른을 공경하고 따르며 은혜를 알고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를,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사회에서는 선배와 상사를 공경하고 따르도록 배웁니다. 아랫사람을 칭하는 푸너이. 푸너이는 윗사람을 만나면 두 손을 합창하여 코 높이까지 올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어른의 앞을 지날 때는 시선보다 몸을 낮추어 조심조심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한 분야에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윗사람으로 섬깁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태국인들에게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상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국민 중 불교도의 비율이 95%가 넘는 태국에서 승려들은 사회에서 가장 상층에 위치한 계층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은 일반인들보다 상위 계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왕족의 최상위인 국왕조차도 승려에게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경력이 짧더라도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한류를 좋아하는 태국 친구가 묻기를 드라마를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그렇게 머리를 자주 때리냐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나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런 장면은 심한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문화에도 머리를 중시하고 발을 천시하는 이른바 존두 사상은 있지만 태국인들만큼 엄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꿀밤을 주는 장면을 봐도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이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그런 모습에 기겁을 합니다. 귀여운 아이를 보면 의뢰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태국인들은 아이라 해도 머리를 쓰다듬지 않습니다. 대신 배를 문지르거나 팔을 주무르는 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머리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더군다나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와 발 등의 신체 부위에 대해 각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특히 머리는 그 사람의 혼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태국인의 머리를 손으로 짚거나 만지는 것은 금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머리에 무언가가 묻어있어 부득이 털어주어야 할 경우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한 후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은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가장 천하고 더러운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방향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발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며
높은 윗사람 쪽으로 발을 뻗는 것조차도 매우 불편한 행위로 인식됩니다. 특히 불상, 승려나 불교와 관련된 물건, 왕족이나 왕족은 물론 이들의 사진 또는 사람을 향해 발을 향하거나 올려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언어 생활에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튀숭, 가장 높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숭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신성함, 귀함, 높은 권력 등을 함의하고 반대로 발은 띠땀, 낮은 곳이란 뜻이고 천하고 신분이 낮고 지저분하다고 인식됩니다. 실제 태국 사람들의 발에 대한 천시는 대단합니다. 태국인들의 복장 중에서 가장 신경 안 쓰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신발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대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도 날씨가 더운 탓에 슬리퍼를 즐겨 신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발을 안 신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의 전두 사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태국에서 지상철이나 지하철을 타면 우리나라 지하철과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좌석 위에 짐 선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머리 위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하는 행위를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 앞을 지날 때 시선보다 낮도록 몸을 약간 낮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한 윗사람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득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허리를 굽혀 몸을 윗사람의 머리 아래로 굽히고 지나가야 합니다. 어른이 서 있을 때에는 의자에 앉고 어른이 소파에 앉아 있다면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절에 가서 불당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앉아 몸을 낮춰야 함은 물론이고 불당에서 움직일 때는 무릎 걸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반대로 발은 천한 것이므로 오른쪽으로 발을 향하거나 발로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심지어 앉았을 때 발이 어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조차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남자건 여자건 윗사람 앞에 앉아있을 때는 가부좌가 아니라 다리를 포개어 앉되 발이 어른을 향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빼는 자세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다리나 발에 착용하는 바지, 신발, 양말들도 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친절을 베푼다고 남의 신발을 들어주거나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겁을 합니다. 한국인이 운전기사와 심하게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은 한국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리를 올리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발이 자신의 뒤통수에 와 닿는 것을 심한 치욕감을 느낀 태국인 기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행위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 했더라도 지탄을 받을 만한 어글리 코리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머리를 중시하는 태국에서 이러한 행동은 잔인한 보복으로 부를 만큼 심각한 무례인 것입니다.